안녕하세요.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얘기할 얘기는 단세지방산과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산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세지방산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기름이나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것이 그 패티산,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방산 중에서 탄소수가 3개에서 6개 사이의 지방산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해요. 이제 길이가 분자량이 짧은 건데요. 분자량이 짧은 건 아세트산이 제일 가벼운 게 아세트산이 있고요. 부티르산이 있고, 그 다음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피온산 이렇게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부티르산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가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속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이 단세지방산은 우선 우리 몸 생성하는 데는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에는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택할 때, 보통 비피더스나 락토균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은 보통 소장에 많이 살아요. 소장에 많이 산 유산균이고요. 대장에도 유산균이 사는데요. 대장에 사는 유산균은 보통은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산균들이 살아요. 생성하는 유산균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보통은 소장은 뭐냐면, 산소가 이렇게 많이 좀 있는 환경이고요. 여기서는 대장 유산균은 대장이라서 산소가 없는 혐기성균이 살아요. 혐기성균이요. 그러면 이 혐기성에 사는 유산균, 대장 유산균은 어떤 것을 먹이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는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먹이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어떤 걸 뜻하죠? 야채도 많이 있고, 또 어디에 있죠? 과일 같은 데도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고기만 먹고 이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뭘 죽이는 거죠? 여기 좋은 유산균,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좋은 유산균이 다 죽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단세지방산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단세지방산이 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단세지방산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단세지방산은 들어가면은요, 우선 뇌를 생각해봐요. 뇌를 생각하면은 뇌 속에 신경이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에서 이제 물질이 생리활성물,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죽게 되는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TNF, 알파닌, NF, 카파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데요. 과도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신경세포가 많이 죽게 되죠. 많이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신경세포가 많이 죽게 되면은 그게 치매원이 되죠. 치매가 뭐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죽은 일종의 시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킨스병이 생기죠. 파킨스병은 뭐죠?
그 파킨슨병도 신경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 운동이 강직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치매니 파킨슨병이 원인이 뭐였다고요? 염증 반응이 TNF-알파나 NF-알파가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생긴 걸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조건이 변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갖게 주는데, 단세지방산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뇌 관문에 BBB 관문이 있어요. 그 BBB 관문이라는 데는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약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든 약을 못 들어보는데 단세지방산이 이걸 뚫고 들어가요. 단세지방산이 뚫고 들어가는데요. 단세지방산은 SCF라고 그랬잖아요. 단세지방산은 이 TNF 알파, TNF 알파하고 NF 카파의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억제하고, 인터루킨 1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또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키니까 결국 이것은 이거 인터루킨 10 역할은 TNF 알파, NF 카파의 활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단세지방산은 이걸 직접적으로 억제를 하고, 또 이 기능을 살려가지고 그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단세지방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최근에 논문에 하면 단세지방산이 풍부한 사람에는 치매니 파킨스가 늦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암을 보면요. 암은 죽지 않는 세포잖아요. 암은 어떻게 안 죽냐면, 세포에서 DNA가 나올 때, 이거 DNA에서 그 어떤 우리 몸의 세포는 고장나면 자포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죽게. 아포토시스라는 건데, 이 과정을 겪어서 모든 세포는, 정상세포는 이상이 생길 때 죽게 되는데, 암세포는 이 기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자포가는 시스템이 없어서 암세포는 죽지를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자포가는 시스템의 DNA 부분을 여기 전사가 안 돼. 그러니까 나오지 않게끔 그 HDC 여 부분을 딱 암세포가 묶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다른 모든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포가는 기능을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DNA 부분을 암세포가 딱 그 DNA 변성이 생겨서 묶어두고 있는데요. 모든 암세포에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세지방산은 이 묶어두는 기능을 HDAC라는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단세지방산은 HDAC 억제제로 작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단세지방산이 들어가면 이 기능을 작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암세포를 죽이는 그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걸린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기능이 단세지방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암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암에서 암이 억제되고 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전이되고.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 환자는 췌장세포가 고장이 나요. 췌장세포가 고장이 나는데, 췌장세포에 베타세포라는 데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데, 그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췌장의 베타셀이죠. 베타셀에 단세지방산이 붙을 수 있는 부위를 FFA2, FFA3라는 그 문이 있는데요. 단세지방산이 여기가 딱 붙어요. 붙으면 이 췌장세포가 그 인슐린 분비를 많이 내고요. 죽어가던 췌장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세지방산이 되게 중요하고, 관절염에 가면은 관절이 이게 파괴가 되죠. 관절 파괴되는데, 염증 TNF 알파가 여기 똑같이 TNF 알파가 있는데요. 이 단세지방산 이걸 들어가면 이것을 억제를 시키니까 관절염이 되게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장도 똑같이 이렇게 단세지방산은 염증을 주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치매나 파킨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DNA 변성이라면 암이 되잖아요. 관절염은 또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죠. TNF 알파가 많이 모이고 대식세포가 많이 모여가지고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세지방산은 이런 반응들을 억제해서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단세지방산을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단세지방산이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세지방산은 이렇게 대장에 우선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사를 했더니 나이가 들어간 사람은 단세지방산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인이 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세지방산 비율이 줄고 젊을 때는 단세지방산이 많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단세지방산이 푹푹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단세지방산이 줄어들면은 대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장에 이 나쁜균이 굴을 뚫어요, 굴을. 굴을 뚫으면은 예를 들면 분해되지 않은 독소, 내독소 등이 이렇게 들어가요. 내독소가 대표적인 내독소는 뭐냐면 나쁜 균에 사는 시체, 껍데기가 뭐냐면 LPS라는 거예요. 박테리아 껍질이 LPS인데 LPS가 쭉쭉 들어가요. 쭉쭉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뇌로 가면은 BBB 감면에도 이 균열이 생겨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LPS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이런 내독소 등이 피를 타고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면 LPS가 이 뇌 속에서 신경 뉴런의 대표적인 치매 유발 요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뇌에 마우스 있죠? 쥐의 뇌에 박테리아 껍질, 죽은 껍질을 넣으면은 이 쥐가 곧바로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LPS라는 물질이 이 단세지방산이 들어가는 대신에 나쁜 박테리아 죽은 껍질, 내독소, 독소 등이 피 속에 들어가서 뇌로 이동해서 뇌로 들어가서 치매니 파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세지방산이 좋은 유산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 대장층이 튼튼해서 이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는 좋은 유산균이 발휘한 SCF, 단세지방산 만들어서 뇌로 공급해서 염증 없애는 이런 이중적인 작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단세지방산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단세지방산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실험에 의하면 노인들은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푹푹 줄어들었는데 파킨스 환자들 있잖아요. 파킨스나 뭐 이런 신경계 질환 가진 사람들은 단세지방산 농도가 확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세 노인 있죠? 100세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100세 노인들은 반대로 단세지방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산균이 엄청 많은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세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 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은 모두 단세지방산균이 아니고요. 일반 유산균이고 단세지방산을 유발할 수 있는 단세지방산을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제품 중 한 가지는 이게 비타민 하우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단세지방산 중에 붓기르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낙상균이라고 해요. 낙상균을 할 수 있는 콜로스트롬균이 이 제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단세지방산과 요거는 이제 제이온에서 나온 클린장 2인데요. 단세지방산하고 단세지방산을 발효할 수 있는 유산균 혼합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톡수장이라는 것은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 좀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단세지방산 플러스 단세지방산 유발할 수 있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세 제품을 먹으면은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장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